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할 논문의 제목은 Vision Transformers Need Registers라는 논문 제목이고요. 메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리고 ICLR 2024 오랄로 채택된 논문입니다. 네, 우선 논문 첫 페이지 메인 피규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의 비포와 애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어진 사진에 미리 프리트레인드 된 VIT 모델에 대해서 마지막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어텐션 맵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시멘틱한 부분이 아닌 이런 배경 같은 데서 이런 아티팩트가 나타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것을 레지스터를 사용하면서 해결한 어텐션 맵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시 시멘틱한 부분에 잘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좀 더 인터프리티빌리티를 끌어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이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문제 정의부터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일단 잘 학습된 프리트레인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도메인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어노테이션을 얻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제네릭한 파운데이션 비전 모델을 얻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런 대규모 데이터의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다가 그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을 하고 얘를 파인 튜닝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잘 트랜스퍼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학습시킬 때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직접 레이블을 주고 학습하는 슈퍼바이스드 학습 방법도 있고 클립처럼 텍스트와 이미지를 얼라이먼트를 오브젝티브로 해서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만들고 셀프 슈퍼바이즈드가 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높은 성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하는 방법 중에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었던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노라는 모델은 셀프 디스틸레이션 with no labels라는 방법인데 이 같은 모델 두 개로 티처 스튜던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티처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받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의 아웃풋, 소프트백스 아웃풋과 같게 되도록 로스를 줘서 학습이 되고 이 티처 네트워크는 이 스튜던트 모델의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업데이트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티처는 글로벌리 크롭된 영상을 좀 사용을 하고 스튜던트는 좀 더 로컬하게 크롭한 더 작게 크롭된 이미지를 학습하게 하는 테크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디노 버전 1의 아키텍처는 VIT 구조를 사용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레이블이 없이 학습해도 이 마지막 레이어의 그 어텐션 맵을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주목받았던 논문입니다. 결국 이 어떤 오브젝트인지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오브젝트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해야 하는 이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 로스트라는 타스크에서도 이 디노 모델이 굉장히 그 당시 쏘타 성능을 찍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버전 2가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 셀프 디스틸레이션 학습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모델의 구조랑 학습 데이터를 버전 1에 비해서 크게 늘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버전 1이 글로벌하고 세멘틱한 부분을 잘 학습한 반면에 덴스한 프리딕션 타스크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얘를 태클링 하였습니다.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게 잘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이 버전 2에서 크게 성능 향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히려 디노 버전 1에서 잘 됐었던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어텐션 맵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디노 버전 2에서는 조금 그 정도 성능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그러니까 본 논문의 저자가 이 디노 버전 2의 저자랑 같은 사람이어서 이 버전 2가 좀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그 디노 버전 1을 제외하고 버전 2뿐만 아니라 그 VIT 기반의 프리트레인 모델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아티팩트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 디노 버전 1을 제외하고는 좀 엉뚱한 데에 이런 어텐션 맵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디노 버전 1과 버전 2를 비교해서 이 아티팩트의 캐릭터리스틱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티팩트라는 것의 특성으로는 이 아티팩트들은 하이놈 아웃라이어 토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디노 모델과 디노 버전 모델의 피처맵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이 놈 값으로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을 때 이 아티팩트는 디노 버전 2 모델에서 뚜렷하게 150 이상 높은 값을 갖는 토큰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이어 노음을 갖는 토큰이다 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성으로는 이 아웃라이어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관찰한 것인데, VIT의 초반 레이어, 40 레이어 중에서 이 15 레이어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티팩트이고, 15 레이어 이후의 레이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보면 전체 학습 과정 이터레이션 중에 이 3분의 1 이후 시점부터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디노 버전 2 방법으로 학습을 시켜도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모델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이 VIT 라지, 휴지, 자이언트 같이 모델 사이즈가 좀 큰 경우에만 이런 아티팩트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 그림을 보시면 네 개의 인접한 토큰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본 결과 노멀 패치들에 비해서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그 토큰들은 인접한 토큰들과 되게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서 패치의 인포메이션이 리던던트한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니, 그 토큰들을 이용해서 두 가지 타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먼저 포지션 프리딕션이라는 타스크는 각 패치 토큰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서 리니어 모델을 학습하고 그 정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 위치 정보라는 것은 첫 번째 VIT 레이어 이전에 포지션 인베딩으로 더해지는 것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위치 정보를 맞추는 타스크를 수행했을 때 아웃라이어 토큰들은
다른 정상 토큰들보다도 훨씬 정확도가 낮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웃라이어에는 그 자신의 위치 정보가 별로 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도 패치 임베딩에서 이미지 픽셀 값을 예측하는 리니어 모델을 학습하고 이 모델의 에러를 측정하였는데 아웃라이어 토큰이 다른 토큰들보다 훨씬 에러가 컸고 이것도 아웃라이어 토큰이 노멀 토큰들보다 이미지를 이제 재복원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좀 적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타스크로 아티팩트 토큰, 즉 아웃라이어 토큰들에는 다른 노멀한 토큰들에 비해서 로컬의 정보는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된 특징으로는 이 아웃라이어 토큰이 앞선 실험에서 이제 로컬한 정보가 별로 없다고 하였는데 반면에 이 글로벌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토큰을 뽑아서 물론 클래스 토큰이 가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 노멀한 토큰과 아웃라이어 토큰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리니어 프로빙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한 결과 노멀 토큰들보다 아웃라이어 토큰들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웃라이어 토큰들이 비록 그 배경 쪽에 생기는 그런 아웃라이어이지만 다른 토큰들에 비해 글로벌 정보를 더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관측된 아웃라이어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충분히 학습된 큰 모델은 리던던트한 토큰들을 인식하고 얘를 글로벌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쓸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고 이를 위해서 이런 토큰들을 주기 위해서 심플한 방법으로 글로벌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에디셔널한 토큰들을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추가 토큰들은 여기서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있고 클래스 토큰, 그 VIT의 레이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들어갈 때 클래스 토큰이 추가되는 것처럼 이때 그 하나의 클래스 토큰이 추가되지 않고 N개의 추가 토큰들을 더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메소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클래스 토큰 이외에 다른 레지스터 토큰들을 더 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메소드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실험을 하면은 그 트레이닝을 하고 나중에 얘는 레지스터를 안 쓴다는 거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아, 네, 맞습니다. 뒤에 실험들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어서 뒤에서 아티팩트를 해결하고 이게 어떤 타스크에서 성능을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주무님께서 저 질문이 있는데, 네, 네네.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그 로컬 인포메이션이랑 글로벌 인포메이션이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피겨 1에서 보면은 그 아웃라이어 패치들이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글로벌 인포메이션이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맞아요. 거기서는 그냥 이 토큰들이 글로벌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프로빙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얘가 글로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해당하는 클래스의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네, 가지고 있는 토큰을 그렇게 아웃라이어 토큰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민님 혹시 그 공유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게 아니 저 공유가 안 돼가지고 되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민님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여기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이 피겨 7은 뭐냐면 그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결국 달아가지고 아웃라이어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는 건데요. 지금 이 피겨를 보시면은 그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노미 사이즈가 레지스터를 추가했을 때 아웃라이어들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제거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살짝 캐비엣이 있는데 방금 상유 형이 얘기해 준 게 아웃풋이 그 아웃풋이 그 레지스터 쪽을 제외한, 그러니까 아웃풋 레지스터 쪽을 제외한 그냥 기존의 그 토큰들에 대해서만 놈을 잰 거여서 그 레지스터에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냐 하지 않냐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떠올랐던 게 그 최근에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이 페이퍼는 그 최근에 LLM에서 퀀타이제이션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액티베이션들이 되게 아웃라이어가 심하게 생긴다라는 보고가 좀 되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주로 퀀타이제이션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이 X의 아웃라이어를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풀고 있고 그런 게 되게 사이테이션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를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비단 그냥 VIT의 문제가 아니라 LLM 같이 그냥 큰 라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 전반적으로 생기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실험은 사실 이걸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미님이 얘기를 해봤을 때는 단순히 이 레지스터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성능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넣은 것 같아요. 지금 DEIT3 같은 경우는 그 VIT 모델에서 이미지넷으로 한 베이스라인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픈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들이 왜 선택을 했냐면 오픈 소스이고 그 얘들도 트레이닝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텍스트랑 비전이 사이에 토큰을 얼라인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노 V2 같은 경우는 SSL로 학습한 거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그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레지스터를 추가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 마지널하게 조금 올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 레지스터의 개수를 늘렸을 때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그냥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지스터를 늘렸을 때 성능이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테이블은 뭐냐면 이 저자들이 주장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은 어텐션 맵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한 태스크들이 많은데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DIT3에다가 레지스터를 추가했을 때 그리고 오픈클립에다 레지스터를 추가했을 때 마지막으로 다이노 V2에다 레지스터를 추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능이 20%포인트 이상 큰 마진으로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가 과연 정당한 비용인가를 봤을 때 이 저자들이 사용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로스트라는 페이퍼를 사용을 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하였는데요. 이때 그 제가 아래쪽에 첨부한 그 아래쪽에 첨부한 걸 보시면 지금 이게 로스트 원래 페이퍼에서의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65.7%라는 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다이노 V1에 대해서 한 거였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성능이 되게 10% 이상 낮은데
이걸 해가지고 성능이 살짝 오른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떤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살짝 좀 암시하고 싶었던 게 아까 예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글로벌 인포메이션이 아웃라이어 토큰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저자들이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냥 단순히 로컬 인포메이션이 부재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닐립스에서 상용에 썼던 이머전스 오브 쉐입 바이어스랑 사실 되게 아이디어들이 비슷해요. 여기서 풀었던 방식은 저번에 세미나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각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중에 가장 큰 것들만 가지고 익스플레이션을 했을 때 쉐이프 위주로 보더라. 그러니까 즉 글로벌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LLM이나 그냥 큰 모델들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모델들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CLS 토큰과 레지스터 토큰들을 가지고 어텐션 맵을 수행을 했을 때 레지스터 토큰들을 가지고 어텐션 맵을 수행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뭐를 봐라라고 가이던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에서 특정 사물들에 대한 어텐션을 되게 잘 수행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통해서 레지스터의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잘 던지는 작업들이 그냥 퀄리티티브하게 수행되고 있다라고 이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한 이게 가장 되게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메모리 트랜스포머를 언급했는데요. 이거 메모리 트랜스포머 페이퍼에서 가져온 피규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멤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양식과 그냥 똑같은 걸 쓰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디벨롭을 하시려는 게 있으면은 그냥 이거의 구조 중 하나를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다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레지스터를 붙여서 학습하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VIT에서 많이 쓰이는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방식들이 결국에는 뒤에 토큰들 맨 끝에다가 그냥 빈 토큰들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를 가진 토큰들을 가지고 와서 얘들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이 모델을 학습을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프롬프트 몇 개를 그냥 붙여놓고 그다음 웨이트를 학습하는 즉 알그민 W를 하는 방식이고요. 프롬프트 튜닝하는 방식은 알그민 P를 하는 방식인데 어, 이 저자들이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방식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트레이닝을 스크래치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그냥 보통은 저희가 라지 모델을 들고 와서 얘를 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형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프롬프트로 들고 왔을 때 똑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이미 디플로이드 된 모델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 잘 수행을 할 수 있거나 레지스터 이 아티팩트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익스페리먼트가 전부였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네. 레지스터에서 이 레지스터들이 각각 서로 다른 물체의 어텐션이 잡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 어, 잠시만요. 이게 사실 오픈 리뷰에서 들고 왔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지는 어, 근데 이거랑 제외하고 보면 음, 결국에는 레지스터에다가 제대로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버려줬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동관님이 여쭤보시는 거는 왜 그게 제대로 잘 버려졌냐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대로 잘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네. 다 사실 겹치는 정보를 어텐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0번, 6번, 8번 이렇게 있는데 세 개가 다 다른 걸 가리키는데 이게 백프로 과정에서 막 특별히 어떤 방향성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세 개 다 숟가락을 본다 해도 사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세 개 다 숟가락인 피규어가 많지 않았을까요?
아, 체리피킹 때문에 체리 피킹일 이 것이다라는 건가요? 네. 네. 왜냐하면 잘 보이는 것만 가져다 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꼭 막상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 레지스터 여러 개 추가할수록 성능이 더 잘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겹치는 식으로 그 다 숟가락이 되는 형식으로 했다면 그 레지스터 한 개만 추가한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개를 줬을 때 더 잘 되는 것 자체가 겹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은 모델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쵸.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는데 저는 그냥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 그럴게요. 그냥 글로벌 인포메이션 나눠서 담는 게 왜 나눠서 담느냐 하는 거죠. 아니,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질문할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레지스터 사이에 뭐 다른 로스 같은 건 전혀 안 쓴 거지? 네네. 그냥 붙여넣기만 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메모리 토큰만 붙여놓은 방식이고, 그냥 다른 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레지스터들 사이에 레프리젠테이션이 좀 뭐 달라지게 한다든지 뭐, 뭐 이런 트릭 같은 걸 그럼 쓰려고 할지 궁금하긴 하네. 저 근데 제 생각엔 이거 트릭을 쓴 것 같지가 않은 게 이게 그 오픈 리뷰 저는 이게 왜 오류인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픈 리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리뷰 탈 과정에서 추가가 된 거여서 음, 아마 다른 트릭을 쓴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 트릭을 여기서 사용한 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트릭 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 오히려 그냥 이렇게 다르게 정보를 가지게 뭐 레프레젠테이션 뭐 시밀러리티를 좀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튜닝하듯이 원하는 대로 이것도 약간 네. 저 튜닝 그래 클래스랑은 다른 걸 보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아, 그것도 괜찮을 방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네, 드는 생각이 드는 대로 생각 막 네, 얘기해 그런 건 네, 어떨까 생각도 들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를 많이 넣으면은 아까 왜 이렇게 토큰이 많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토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약간 에버리지가 많이 된다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네, 그래서 그쵸, 네. 애들이 그 픽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네, 어그큰 저기 뭐냐 액티베이션이 큰 애들이 많이 줄었었잖아. 그 실험에서. 네, 네, 그런 네. 그런 게 그냥 단순히 많이 늘어놓으면은 에버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이 아, 텐션 아, 일반 토큰들도 얘들을 레지스터를 보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쵸, 네. 음, 근데 이것도 사실 네. 아웃라이어 관점에서는 이게 레지스터 쪽이 아웃라이어가 찍히는지 아까 상영이 얘기했던 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음, 그냥 네. 에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음, 아무튼 근데 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액티베이션 단에서 아웃라이어가 생기는 문제가 좀 최근에 제가 이거 두 개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거 두 개 다 뭐 사이테이션이 엄청나게 높은 페이퍼들이고 최근에 갑자기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연구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네. 그 아까 아그민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PEFT 할 때는 프롬프트만 런업을 하고 모델 네, 웨이트는 런업을 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네, 모델을 학습하는 관점이니까 아그민 W는 이해하는데 근데 네, 그 P 부분은 그러면은 레지스터 부분은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그민 P의 여집합 같은 느낌으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사실 W랑 P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보통 프롬프트 튜닝을 하는 방식은 그냥 P를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쓰는 방식은 P는 그냥 냅두고 W를 학습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은 레지스터는 밸류가 그러면 완전 그냥 컨스턴트로 정해져 네네, 있는 맞아요. 그럼 네, 어떤 값이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CS 토큰이랑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레지스터 러너블 파라미터 아니야? 마지막 좀, 뭐가 러너블 파라미터로 인풋이 바뀔 것 같은데? 어, 우리가 파라 잠시만요. 근데 이게 토큰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요. 토큰 자체가 이니셜 그러니까 토큰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음, 잠시만요. 저도 이쪽 부분 전 당연히 이게 아예 그냥 CLS 토큰처럼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럼 W랑 P 다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둘 다 하는 거 아닐까? 러너블 아까 가민이 슬라이드 그 뭐냐? 네. 네, 레지스터는 러너블 파라미터가 맞는 거. 아, 그러니까. 음. 이거 포지션이 포지션이 코딩 학습하는 거라고? 아니 맞아 해야 돼. 음. 아무튼 단위로 작은 단위도 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되게 이피전트한 방법이라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W를 처음부터 스크래치에서 학습을 하는 건 이피전트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P에 한정을 해서 풀 수 있으면 좀 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뭐야? 헐.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